136쪽입니다. 선진국의 인구 문제와 대책은 학습 목표, 선진국의 인구 문제와 대책을 파악할 수 있다. 자, 생활열기, 고령화 사회, 새로 등장한 사업. 일본에서는 생필품을 사러 나가기 어려운 노인을 위한 이동 슈퍼마켓이 인기몰이 중입니다. 걸음이 느려 도로를 건너기 어렵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내리기 힘들어 일주일에 2번씩 오는 이동 슈퍼마켓을 기다려요. 미니 트럭 2대로 시작한 이 사업이 고령자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국 27개 지역에서 100여 대의 차량을 운영할 만큼 급성장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무료 쇼핑버스와 자원봉사자를 통한 생필품 구매 대행 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노인을 위한 더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네, 예시가 선진국의 예시인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왜 하필이면 많은 선진국 중에 왜 일본을 왜 선진국 막 이런 친구 있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그럴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어쨌든 일본이 선진국인 건 맞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일 닮아가고 있는 모습이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을 예시로 든 것은 어쨌든 배우는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일본은 이렇게 고령자가 많냐? 일본이 일단 산업화가 빨리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높고 의료기술도 일찍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본 사람들 특징이 좀 소식을 많이 하죠. 소식. 그리고 육류보다는 좀 생선을 많이 먹고 그런 것들도 좀 장수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질문 1번에 일본에서 이동 슈퍼마켓이 등장한 원인은 무엇인지 적어보자. 당연하죠. 이동이 불편한 노인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번, 고령화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창업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자. 노인 돌봄 서비스 또는 제가는 집에서 이렇게 사람이 찾아가서 하는 거, 그런 거 있거든요. 그걸 제가 노인복지 요양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에 이동 안경원, 노인 전용 택시, 그리고 요 근래에 아기 기저귀보다 어른 기저귀가 많이 팔린대요. 그만큼 노인들의 숫자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선진국의 인구 문제. 선진국에서는 여성의 사회 참여가 증가하고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출산율이 낮아졌다. 또한 의학의 발달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계속되면 일할 수 있는 젊은 노동력이 줄어들어 경제 성장이 어려워지고 노인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한다. 또한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서 문화적 갈등과 사회 문제를 겪기도 한다. 여러분 왼쪽에 먼저 고령화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좀 중요합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그 2배인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자, 여러분 21% 아닙니다. 73, 21이 아니고요.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 2007년도에 초고령 사회 최초로 진입한 국가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예시를 들었겠죠. 여러분 여기서 여성의 사회 참여가 증가한 거랑 출산이 낮아진 거랑 뭔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과거에는 경제적인 부분을 남자에게 많이 의존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면 여성들은 결혼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결혼을 해야 먹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왜냐하면 여자들의 사회활동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먹고 사는 거죠. 근데 지금은 세상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남자보다 더 빨리 사회에 진출하죠. 군대를 안 가니까. 그리고 여자들도 남자에 비해서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런 객관적인 수치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회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결혼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살 길을 찾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만큼 결혼율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떨어지고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진국이 우리 개발도상국에 비해서 일찍 여성의 사회 참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학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과거에 좀 일찍 평균 수명이 짧게 일찍 돌아가셨다면 지금 오래 사니까 이 노인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고령화 사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도 있겠죠. 이에 대한 선진국의 인구 대책. 선진국에서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노인 인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각종 사회 보장 제도를 마련하는 노인 복지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아무래도 과거에는 애 낳으면 오히려 페널티를 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애 낳으면 여러 가지로 많이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확인 콕 왼쪽에 선진국에서는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들어갈 말이 뭘까요?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차츰차츰 알아봅시다. 오른쪽 보겠습니다. 네, 스스로 탐구 선진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인데요. 다음은 주요 선진국의 합계 출산율 변화와 저출산 대책에 대한 자료이다. 네, 이게 보니까 스웨덴하고 프랑스 둘 다 대표적인 선진국이죠. 1998년도에는 1.5명에서 2015년도에 1.92명, 거의 2명에 가까워. 굉장히 성공적인 출산율. 2명 정도면 인구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2.1명 정도 돼야 유지가 되지만 프랑스 역시도 1.66명에서 2명으로 올라섰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좋은 일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육아휴직, 아동수단, 출산지원 정책이 실시해서 그렇다고 하네요. 먼저 스웨덴 같은 경우에 16개월이고 최소 13개월간 월 평균 소득의 80%, 집에 있어도 80% 준다는 거죠. 프랑스는 3년 동안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요. 와, 깁니다. 첫째 아이는 최소 6개월간 약 72만 원 지급, 둘째 아이부터는 3년간 지급. 72만 원, 적은 돈이 아니죠. 아동수단, 스웨덴은 16세 미만까지 지급하고요. 프랑스는 20세 이하 자녀 2명, 20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이면 지급한다고 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20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이야 그냥 주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출산 지원 정책, 스웨덴은 모든 보육시설이 무상입니다. 남성의 육아휴직이 의무합니다. 프랑스는 공립유치원이 무상이고요. 임신,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서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구가 늘어났다고 하네요. 근데 쌤은 개인적으로 의무 남자 무조건 쉬어라. 근데 솔직히 이거는 각 가정에 좀 맞기는 맞지 않을까? 왜냐면 그죠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의무하니까 좀 그렇네요. 근데 이게 솔직히 육아휴직, 아동수단, 출산지원정책 이거 아주 좋은 정책으로 인구가 늘어난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틀리면 사실이죠. 근데 이것도 좀 솔직히 넣어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솔직히 뭐가 솔직해야 되느냐? 스웨덴하고 프랑스가 이주민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어요. 이주민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인구 증가가 늘어난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에 대한 말은 쏙 빼버렸어요. 그냥 육아휴직 잘하고 아동수당 잘하고 출산지원정책 잘하니까 인구 늘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곤란하다 이거죠. 네, 실제로 이주민을 제외하고 원래 원주민들의 인구 증가율도 따로 통계를 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쏙 빼버리고 그냥 요것만 쏙 집어넣네요. 좀 안타깝습니다. 1번 두 국가의 저출산 대책의 특징을 적어보자. 육아휴직 잘하고 아동수당 잘 주고 공동육아 잘 하게끔 하고 있고요. 그냥 적힌 대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두 국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도입한 이유. 네, 심각하죠. 솔직히 말해서 1.5명 스웨덴 인구가 약 1,5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1,000만 명인가 1,500만 명인가 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4분의 1, 5분의 1 수준입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죠. 땅은 큰데 인구가 적은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 증가율이 낮으면 나라의 존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굉장히 심각하죠. 프랑스는 나름 6,500만 명으로 여유가 좀 있지만 역시도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 앞으로 노동력이 감소하면 어떻게 되죠? 경제 성장이 둔화되겠죠. 그러면 노인 인구 부담은 자동적으로 또 증가하게 됩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도입했습니다. 다음 톡톡톡 사회 보겠습니다.
노후가 행복한 핀란드의 노인 공동체, 핀란드어로 마지막 지출하는 뜻의 로프키리는 2006년 설립된 노인 공동주택이다. 이곳에 사는 주민들의 평균 나이는 70세로 노인들은 청소, 빨래, 식사 등 모든 생활을 자립적으로 해나간다. 핀란드는 세계에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나라 중 하나이다. 경기가 좋았던 20세기 중반에는 정부와 사회가 노인 복지를 거의 전담했으나 1990년대에 경기가 침체하면서 정부는 노인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다. 그러자 여러 가지 노인 문제가 대두하였고 이에 노인들 스스로 모색한 대안이 바로 노인 공동체 로프키리이다. 노인들은 정부 지원 없이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아파트를 세웠고 공동의 생활 규칙을 정해 서로 돕고 의지하며 생활하고 있다. 네, 핀란드 잘 알고 있죠.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대표적인 복지 3국 아닙니까? 데마크가 치면 4국이고요. 핀란드가 기후적으로 굉장히 열악하죠. 러시아에 딱 붙어 있는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그렇죠. 이게 추운 호수도 많고요. 그래서 사우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핀란드 사람들이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남에게 시키는 것을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돈 좀 있으면 가정부 막 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돈 좀 있으면 가정부 많이 쓰죠? 근데 핀란드는요, 돈이 있어도 내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안 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쓰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고 하네요. 이건 정확하지 않은데 스님도 예전에 어느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노인이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보자. 젊은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보자. 이런 문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38쪽 넘어갈게요.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와 대책, 학습 목표,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와 대책을 파악할 수 있다. 생각열기, 세계 인구 증가의 중심, 인도. 야, 이 사진 인도인데요. 기차역에 사람이 정말 많네. 어느 나라야?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도야. 인구 증가율이 높아서 조만간 중국의 인구를 넘어설지도 몰라. 몰라가 아니라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질문. 인도의 인구 증가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 네. 출생률은 엄청나게 높아요. 산하 제한 정책을 중국은 했는데요. 인도는 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 엄청나게 높은데, 의료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좀 올라섰죠. 그래서 사망률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인구 증가율이 높고, 그 다음에 출산 가능한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출산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 개발도상국에서는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망률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나 농업, 종교, 전통문화 등의 영향으로 출생률이 여전히 높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증가하는 인구보다 인구 부양력이 높지 않아 기아와 빈곤, 실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남아 선호 사상으로 성비 불균형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급속한 산업화로 촌락의 인구가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도시에서는 인구 급증에 따른 과밀 문제가 심화하고 촌락에서는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네, 이거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초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특별히 인도라는 나라가 미개서가 아니고요. 이렇게 개발되는 과정입니다. 인도도 언젠가는 우리처럼 이런 날이 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성비가 있죠, 성비.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성비할 때 90이다 그러면 어떻죠? 남자가 많은 겁니까? 여자가 많은 겁니까? 여자가 많은 거죠. 여자 100명당이니까. 성비가 110이다 이러면 남자가 많은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사진들은 책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인구 대책. 개발도상국에서는 가족계획과 같은 출산 억제 정책을 통해 인구 증가를 억제하고 농업의 기계화와 산업화 정책 등으로 인구 부양력을 증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인구의 지방 분산 정책을 통해 대도시의 인구 과밀 현상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효과는 미약하다. 네, 설명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스스로 탐구,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 다음은 세계 여러 국가의 인구 특징에 관한 자료이다. 자료 1번인데요.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 상위 5개국입니다. 네, 출생아 수가 많은 곳은 개발도상국의 가능성이 거의
거의 99.9%입니다. 자, 1위 니제르. 네. 출생아 수 49.8명, 사망자 수 9.6명, 인구 증가율 40.2%. 앙골라, 차드, 말리, 부룬디. 네. 이 전부 다 5개 나라 전부 다 어디에 있을까요? 네. 예상하신 바대로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네. 인구 과잉으로 어떻게 되죠? 나라가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면서 인구가 있으면 괜찮은데 이거는 그냥 인구만 많기 때문에 기아, 즉 굶는 거, 빈곤, 가난한 거, 실업, 일자리 없는 것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음에 이 자료 2번은 반대죠.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 하위 5개국인데요. 1등 일본, 네, 마이너스 1.7명, 독일 마이너스 2.5, 포르투갈 마이너스 1.8, 이탈리아 마이너스 1.1, 그리스 마이너스 1.6. 근데 좀 의외인 게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는 아니고 이쪽 남부 유럽 지역은 좀 자녀 출산율이 많은 줄 알았는데 요즘 또 추세가 이게 아닌가 봐요. 쌤이 뭐 십수년 전에 배울 때만 해도 이는 포르투갈, 이탈리아는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유럽에 비해서 인구 증가율이 높다고 배웠거든요. 근데 요즘에 추세가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네, 포르투갈, 이탈리아 역시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조만간 우리나라도 이 안에 들어올 것 같아요. 좀 그렇습니다. 질문 1번. 자료 1과 자료 2 국가들의 위치를 사회과 부대에서 찾고 이들 국가가 위치하는 대륙의 명칭을 적어보자. 네, 잠시 영상 끊고 한번 찾아봅시다. 자, 했죠. 아까 1번 아까 말한 대로 아프리카고요. 2번은 일본을 제외하고 다 유럽이죠. 일본만 유일하게 아시아입니다. 다음 2번 두 자료를 비교하여 아래표에서 옳은 내용에 동그라미로 표시해보자. 인구 1000m 출생아 수 자료 1의 국가는 높다. 자료 2의 국가는 낮다. 인구 증가율을 자료 1은 높다. 자료 2는 낮다. 3번 자료 2의 국가들과 비교하면 자료 1의 국가들이 어떤 인구 문제를 겪고 있는지 적어보고 필요한 대책을 제시해보자. 네, 여러분들 받아듣기 어려울까봐 선생님이 정답이 있는 것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대로 읽어볼게요. 인구 증가율이 높아 인구 과잉으로 기아, 빈곤, 실업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일자리를 찾아 몰려드는 사람들로 도시 인구 과밀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려면 가족 계획을 통한 출산 억제 정책을 시행하여 인구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 또한 농업의 기계화, 산업화를 통해 인구 부양력을 높이고 인구의 지방 분산 정책을 통해 도시의 인구 과밀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 톡톡톡 사회. 도시 인구 과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로 인구 증가 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이를 따라갈 만한 만큼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 많은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최고 도시인 라고스는 석유 등 천연 자원을 기반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었지만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여 많은 젊은이가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도시 기반 시설 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생활 환경은 이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네, 도시 기반 시설에 관한 설명이 있죠. 도로, 다리, 터널, 철도 등과 같이 도시 경제 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시설이 바로 기반 시설입니다. 네, 이렇게 선진국도 선진국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고 개발도상국도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네요. 자, 여기에 관해서 정리가 잘 되셨죠? 네, 수고 많았습니다.